네, 반갑습니다. 남산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남산과 관계된 법설이 지금 대종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일제강점기에 남산에 대한 배경을 일단 깔아놓고 대종사님께서 그 공간에 들어가셔서 그 법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처음 69쪽 펴보세요. 69쪽. 남산이라는 곳은 처음에는 일제가 처음에는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놓고 공원에 신사를 세웁니다. 신사를 먼저 세우는 게 아니고요. 공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신사를 세웁니다. 아마 그것도 그 저항이 심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의 이런 정책은 뭘까? 지금 남산 쫙 있는데 이 남산은 사실은 지금 경복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남쪽 그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곳을 토지를 점령하는 방법으로 공원 정책을 씁니다. 일제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를 야금야금 점령해가요. 남산 이 일대를 토지들을 일제가요.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해놓고 우리도 자부담 있죠. 자부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부담을 못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다 해놓고 일제가 완전히 이제 야금야금 먹어가서 거의 남산 이 지금 보이는 일대를 일제가 거의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는 그 다음에 신사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 남산이라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일제가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사대문을 바라보면서 지배자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색깔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일제가 지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을 대종사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일본 문화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조선의 가치관을 일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민정책을 도구로 쓰는데, 또 이때 남산에서 공원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요. 공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원이라는 게 아니라 정자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원 개념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아마 서구의 문명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공원을 정책할 때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뭐 건강, 우리 소창 나오듯이 소풍, 이런 개념이 세워지는 것이죠. 저희들이 성장 과정에 다 겪었던 그 풍습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은근히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지배하는 어떤 장치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이 되고 일본 왕을 따르고 숭배하도록 하는 장치로 남산이 쫙 이렇게 그런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간에서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게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발굴조사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옛날에 그 남산에 산성도 있고 일제의 신사 흔적도 있고 하는 공간이고요. 그런 공간이 옆에 보면 길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길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 아래가 지금 저 길 아래쪽이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주로 정착됐던 공간입니다. 이게 충무로 명동 충무로 이런 공간이죠. 지금 그들이 봤을 때 사는 곳의 뒷산이 바로 남산이고 남산공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소재 52쪽에 보면 처음에 1898년에 경성신사가 지금 이 일대에 세워져요. 지금 숭이여대 자리인데요. 그러다가 1910년에 한양공원이 지금 여기 이 한양공원이 한일 합작으로 하자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과 궁극적으로는 1925년에 조성신궁 지금 이게 세웠는데 여기는 이만큼 훼손된 겁니다.
자연 징후를 다 깎아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형성된 게 아니죠. 이게. 처음에는 자연 경관에다가 이렇게 정자만 세우다가 일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다가 세울 때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일제가 세우는데 모든 조선인들이 딱 하늘만 쳐다보면 보이게 친 겁니다.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지배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까 조선 신궁은 결국은 일본 천황 이데올로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 지도가 있어요. 저희가 대종사님이 여가 지금 동대문인가요? 그 도남동 회관에서 오실 때는 여기 타고 이렇게 뭐 어떻게든지 오셔서 남대문에 오시죠. 남대문에서 이 공간을 가신 거예요. 이 공간에 배치가 돼 있는 공간을 가시는데, 자, 저희가 이제 막무가내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페이지 56쪽에 보면 1929년 오송 박람회 겸 경성 유람 코스 안내가 있어요. 1920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때 왜냐면 조선박람회가 열렸잖아요. 대종사님도 조선박람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이 관광 사업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홍보던데 여기 코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경성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코스가 나와요. 경성역에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성역에서 상공장려가 이게 남대문 근처에 있었어요. 남대문을 거쳐서 또 조선 신궁을 거쳐서 남산공원에 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당대에 남산공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조선 신궁이 있었던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의 숭이여대 근처가 남산공원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1929년에 기록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남대문에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저기 지금 보이죠? 저 신궁 올라가는 길. 이 길이 있고 이걸 페이지 56쪽 펴보세요. 남산공원이 등장해요. 자, 근데 대종사님께서 남산공원에 갈 때 이 기록이 언제로 보냐면은 1929년 10월 말에 경복궁을 보시고 11월경에 이곳에 가셨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기록이라는 게 참 아쉬워요. 저도 아쉬운데 이게 지금 요렇게 전망품 10장, 11장에 대종경 전망품 11장에 표기된 이 남산공원이 대종경에 남산공원에 소요하시더니 이렇게 남산공원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시 쓴 분이 누구냐면 손정윤, 효산 손정윤 교무님,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1화집에 이 기록이 나오는데 원기 14년, 이게 1929년 10월경 하여간 대종사님께서 여기를 가셨다고 남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저도 참 멍청해요. 호사님을 한두 번 뵌 것도 아니고 안 물어봤어. 별걸 다 물어봤는데 이걸 안 물어봤어. 근데 호사님도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대종경 편수 때 기록되지 않는 법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초기 기록에 기록이 돼 있는 건 제가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또는 선진님들이 기록해 놓은 선진 문집이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법설이 들어온 거예요. 대종경 편수 때. 그러면 이건 효사님은 손정현 교무님은 들으신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봤어요. 할 수 없어요. 여기 두 기록이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의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그달 11월 28일 날
충북으로 가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를 가셨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록상에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요 지금 페이지 59 쪽에 보면, 그 아까 말했죠. 1929년 조선 박람회 겸 경성 유람 코스 안내에 남산공원 난이 있어요. 이 기록 찾아보면 나오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조선 신궁의 남산공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산공원. 우리 대종경에 남산공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조선 신국의 외원, 이게 바깥 그 정원이죠. 바깥 지나 노송 아래로 남 표참도, 아까 그 제가 지금 방금 길 보여준 게 표참도인데, 여기 표참도는 동참도예요. 표참도가 있고 서참도가 있고 동참도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동참도를 지납니다. 그 자유강은 남산공원을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 표참도예요. 여기 여가 지금 동참도예요. 이 길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여기 가셔서 여기를 이렇게 가셨다고 저희들은 봐요. 이게 안 멀어요. 가보면은 금방 갑니다. 걸어서. 자,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그 당대 1929년도에 그 소개하는 기록에 남산공원이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를 남산공원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남산공원이라고 안 하고, 대종사님도 여기는 한양공원이라고 합니다. 법설에 등장해요. 여기가 남산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숭이여대에 있는 데를 남산공원이라 해놓은 게 여기를 봐도 맞는 것 같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소개가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청강궁을 지나서 경성 신사, 또 지나서 갑오전쟁, 이게 청일전쟁이에요. 갑오전쟁,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승전기념비, 자, 그들이 이겼다고 승전기념비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자, 그것이 여기 보면, 자, 봐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한양공원이야. 한양공원 이렇게 와요. 이렇게 지금 길이 나 있어요. 지금 길. 요게 지금 숭이여대에 있는 경성 신사터 이야기에는 뭐죠? 그 간판을 안내판에 있는 건데요. 이 여가 지금 천만궁이에요. 처음에 여가 신사가 있다가 이쪽 가운데로 신사를 옮겨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요만치네 과거 뭐 승리기념관이라고 그들이 세운 게 있고, 여기에 옛날에 찻집이 있었는데, 이또 히로부미 여기서 보면은 경성 시내가 다 보여요. 이렇게. 여기가 경성 시내예요. 쫙 보면서,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식민지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기를 대종사님이 이때 교당 대종경 전만품 10장 11장 볼 때 여기를 제자들하고 저는 함께 가셨다고 보고 혼자 이렇게 가셨다. 일정 기간. 여기 보면은 손정희 교수님 혼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가셨다. 여기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을 혼자 가셨다. 이렇게 저는 보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이건 거꾸로, 아까 그 지도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보면 여가 지금 8번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천만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도 이게 지도가 바뀌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천만궁, 그 다음에 여기 신사, 여기 음악당 연못 휴게소 있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를, 밑에가 지금 뭡니까? 충무로, 명동,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전망이 쫙 풀리니까 여기를 보는데, 이 의미로 여기를 대종사님 오셨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때 이제 어느 단체를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단체, 그게 보청교예요. 근데 보청교는 양면이 있어요. 독립자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일제 협력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유사종교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페이지 61쪽에 싹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설명 안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이게 음악당이에요.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뭐 공연했나, 여기 화면 여기서 이렇게 구경했나, 잘 이해가 안 돼요. 뭔지. 휴게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다른 각도, 여기 지금 신전 쪽에서 바라본 이 풍경입니다. 자, 여기 있거든요. 일단 한양공원을 갑시다. 한양공원, 요 한양공원 표식 있죠? 요게 지금은 소골로 쪽에 있는데, 요게 사진이 68쪽에 있습니다. 소골로 쪽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한양공원 지금 아까 올라오는데, 그 입구에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소태산 대종사님이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양공원 표석을, 한양공원. 그래서 대종사님 법설에 보면 한양공원이라고 등장합니다. 자, 66쪽에 보면 원문이 있어요. 제가 실어놨어요. 66쪽에. 그 대종경하고 같이 보실, 그래서 항상 제가 대종사님 그 당대 기록하고 대종경을 같이 봤으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북한산도 보이고 한강이 보인다고요. 지금 그 아까 지금 거기 지금 뭐라고 불러야 하나? 옛날에 옛날 한양공원 그 자리에 가셔서 한강을 찾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한강이 높은 건물일 건데 나중에 우리 지타우님이나 지승님한테 물어보면 끝내준 포인트를 알려줄 거예요. 가셔서 쫄쫄쫄 쫓아가 졸라가지고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대종사님 보신 걸, 제가 이 말은 대종사님이 보신 걸 나도 보자.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공원에 대한 대종사님이 설명이 나오죠. 이 원상이 지리를 박하면 시방상계가 다 오가우 소유인 줄 알면 요가 연동될 수 있는 그 공원관이 나와요. 공원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얼마나 현대적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도 거기서 찾아보고요. 자, 또 중요한 것이 한양공원이 됐든 남산공원이 됐든 거기서 오시면서나 그 경성 시내를 보면서나 특히 그 도로를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경성 시가지를 보면서 하신 법설이 등장합니다. 딱 나와요. 경성 시가지. 근데 이게 대종경 교입품 31장에는 경성 시가지가 안 나와요. 교입품 31장은 메이드 인 서울범 법설. 그걸 보고 그냥 일반론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아마 대종경상에서 이거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서울에서 대종사님 시가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 서울 시가지를 그러니까 식민 지배의 눈으로 본 거고, 소태산 대종사님은 이걸 새 시대의 전망, 새 시대를 어떻게 열까라고 하는 그 전망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산을 바라볼 때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미래를 그 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이라는 새로운 시야로 보신 거예요. 이게 저희가 남산에 가서 그 오목한 시기에 대종사님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시각을 열어주신 그 지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시가지를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물변과 정신문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것이 정신문명이 주체가 돼서 이걸 다 병행해 가야 된다는 일제라는 그 시각으로는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선에 대한 걱정도 이 남산의 시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남산에 가서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다. 읽어보세요. 제가 다 봐요. 그리고 방문사. 이제 세 가지예요. 한양공원, 남산공원, 그 다음에 방문사. 방문사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남동 회관 종이 공출되죠. 그래서 저희가 왜 아냐면 사업보고서라고 대행사님이 사업보고서 다 써놨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건 막 지루한 기록인데 그런 거 읽어보면은요, 그 탄압, 막 봉출 뭐 이런 거에 탄압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 대종사님도 방문사 가서 방문사죠. 방문사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게 하는데 이 과정이 일제 탄압에 방문사를 잘 많이 이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이용을 하십니다. 뭐 특히 여기 우에노, 우리가 보통 저희들은 상여노사라고 하는데 일본 우에노라고 해야죠. 우에노라 불러야 맞는 명칭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그 대종사님의 방편을 충분히 이해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점이 제가 말하기가 무척 괴로워요. 고무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안 하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효심을 갖는 입장에서 잘 해석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대 인식인죠. 그 엄혹한 데에서 그 한계,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그 한계 안에서 대종사님은 일제에게 한편으로는 정말 알려지면 바로 큰일 날 소리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그 시대 인식보다 훨씬 뒤떨어진 이 방문사 이런 행동을 너무 표면적 해석만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 인식에 지금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방문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 방문사는 좀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말을 여기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남산을 서울의 남산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 따라서 현대의 시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공원, 남산공원, 방문사 이 남산에 있는 이것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많이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경성비행장, 먼저 경성비행장하고 지금 1위 비행장 이렇게 됐죠? 네. 이제 출발해서 1위 비행장 가시는데 경성비행장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종사님이 제자들이 비행기를 대종사님을 이렇게 탑승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 무산됩니다. 울산 비행장에 한번 하려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행장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 줄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박창기 선진에 의해서 1940년 대종사님 열반 1년 전에 이게 지금 5월 16일 날 일산총구 예외에서 이 비행장과 관계된 탑승 감상담을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일까? 5월 16일도 과연 음력일까 양력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이 어느 때부터 양력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양력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비행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의도를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가셔서 비행장인데 이게 정전에 보면 신고와 기도장에 결정될 신고가 나옵니다. 결정될 신고의 정말 거기에 딱 해당되는 정말 정확히 해당되는 결정될 신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 법설이 바로 여의도 비행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은 최소한 정전의 신고와 기도의 결정될 신고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 공간이 된 거예요. 법설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여기 도남동 회관에서 여기 지금 비행장 있죠? 여기까지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소공동 지금 조선 호텔 인근 여기에서 승합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버스 종류를 작은 버스 요즘으로는 작은 버스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승합차를 타고 바로 가는 방법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조선일보 그 당대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을 혹시 그걸 타시지 않을까. 안 그러시면 일반 교통을 타고 간다고 하면 그 당대는 1942년이니까 삼성교에서 전차를 타시고 어디선가 환승을 하겠죠? 종로 4가 정도로 환승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강교, 여기 한강교 있죠? 여기 한강교를 건너서 노량진역 앞, 여기 노량진역 앞에서 해서 버스,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셔서 비행장 입구, 비행장 입구라는 여기서 내리셔서 걸어서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것이 이게 또 기록이 나와요. 한 15분 걸렸대요. 이것도 기록이 있는 말입니다. 하여간 이것도 보시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광복 직후에 찍은 이게 지금 대명사님 그러니까 쉬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날라가신 거예요. 활주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것도 더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지금 KT 여의도 타워와 여의도 지금 정경영 회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옛날 MBC 방송국이 있는데 그 라인인데요. 이 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갔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게 한 지금 추정한 건데 지금 공간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요 대우사님께서 비행하셨던 라인을 한번 찾아서 요 기록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금방 찾아지진 않아요. 근데 서울 잘 아시는 분이야. 저는 금방 안 찾아지더라고요. 금방 찾으실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뒤에 지금 그 법설 등장하죠. 결정된 신고와 관련된 그 대명사님 법설이 있어요. 가사 한번 읽어보셨어요. 83쪽 펴보세요. 거기 보면 대명사님 법설이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법설이에요. 약칭을 해서 봅시다. 대종사님도 비행기를 처음 타셔가지고요. 무서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비행기 타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면 옆에 바로 보이는 거 지금 뭐라고 놀이기구 막 무서운 거 있죠? 그거 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겁나게 무서워요. 놀이기구 그 타고 가셔갖고 대명사님 뭐라면 한번 마음이 결정되고 나면 그게 마음을 이제 작정한 이상에는 근심, 두려움 또는 설사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별일 없어. 설사 그런다 해도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옛빛을 갚는 셈치고 통쾌한 마음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일에 굳은 신념을 가지면은 고통, 공포도 없어지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태연자약해서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나는 저기서요, 신고를 모시고 기도를 모실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거예요. 비겁한 행동은 안 한다. 신고를 드려서 내가 비겁해지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성자가 있어요? 나는 신고와 기도 올리면서 난 이렇게 법설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나는 신고 기도를 해서 내가 태연자야고 비겁한 행동은 안 한다. 그래놓고 비겁해지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런 법설이 있어 너무 소중해요. 이게 서울 지금 여기 비행장 뜨면서 생긴 감상단. 다음 1위 비행장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경성 비행장이랑 딱 이름 있죠? 경성 에어필드에서 경성 비행장 이 코스도 나오고 이 노선도 나오고 이런 게 1944년 그 미군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름 활주로 비행장 보니 이게 잘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미 의회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이 다리 있죠, 다리 넘어가는 다리 표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미군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지도부터 만듭니다. 자, 이제 1위 비행장. 용사님 이제 쭉 가셨어요. 자, 1위 비행장으로 갑니다. 1위 비행장인데요. 신문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볼게요. 저희 그 대종사님 법설 신문 보면은 이게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귀마개 이렇게 귀막 그래서 필담으로 이렇게 써요. 필담으로. 그러니까 박창기 선지님이 어디인가 보면 어디 통과 이렇게 이게 대종사님 법설에 등장해요. 신문을 보면은 어떤 포스냐면 이게요. 여의도를 출발해서 수원, 천안 그 신문에 등장합니다. 부여, 이리 그리고 목천포에 내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신항공 사업 이것은 1936년 7월에 설립해서 10월부터 운영됐다고 하고요. 1939년부터는 주 3회 격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 표 보면은 여기 나오죠. 격일로 경성 1위 격일로인데 월, 수, 금 나오죠. 저는 월, 수, 금, 요일 중에 대종사님이 비행기를 탔다고 봅니다.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월, 수, 금, 화, 목, 토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 수, 금 중 하나.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표도 있는데 보통 11시에서 12시 이 1시간 여기 1시간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서 목천포까지 비행기로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서 11시, 12시 약간 시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충 그 사이에 대종사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내리셔서 자동차를 타고 보화당까지 갔다. 그건 서비스입니다. 우리 그 옵션에 들어가 있는 그 단계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등의 도로 1위 비행장선 설계도 이게 도로 관련된 그 문서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로가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제군 공덕면 진해 그 공간에 있는 이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동포 조선 동포호 써있어요. 요런 비행기를 대종사님이 타셨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상 보면 이 이외에 다른 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 두 분 중 한 분이 비행했었다고 봅니다. 요 한 분이 이쪽이 신용호, 박봉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종사님 뭐라고 이걸 비행 운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걸 하느라고 이제 만경강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만경강 공부 많이 했어요. 직접 하는. 지금 이게 남전 청로라는 게 직선화시켰다는 거잖아요. 빠른 길. 그리고 요 빨간 선이 저산인데 그 92쪽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92쪽 한번 써보세요. 92쪽에 그림 보면은 막 호수가 막 꼬불꼬불 있는 거 나오죠? 그러면 그 강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일대가 전부 다요. 오산면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 오산면 있죠? 지금 오산면에 그 남전이라는 그런 동네였어요. 이게 여기까지. 왜냐면 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려가지고 옛날에는 북쪽땅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직강공사 하기 전에는. 근데 나중에 강을 이게 축을 쌓잖아요. 뚝뚝 이렇게. 축을 쌓으니까 갑자기 일정 부분이 남쪽이 되버린 거예요. 잘려버린 거예요. 공간에 변화가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공간의 변화. 근데 이 행정 처리는요. 요게 김제로 넘어간 건 1973년인가로 항상 상당한 뒤에 바뀌어요. 이게. 자, 이런 거는 정보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근데 요게 저희들 기록이에요. 기록. 말이 아무리 뭐 해도 기록인데 자, 91쪽을 보면 표 5-3에 보면 이 1위 비행장
일명 목청포 비행장이라는 이 이리 비행장이 익산군 오산면 남전, 오산군도 잘못됐습니다. 이게 오산면 남전, 그리고 김제군 공덕면 저산리 일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도 오산면이에요. 여기는 김제군. 이게 요 일대, 두 일대에 비행장이 생겼다는 기록이. 그냥 주장이 아니라 이 기록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95쪽에 보면 1945년도에 이 그때 행정구역에 보면 이 빨간 걸로 이렇게 줄 쳐져 있죠. 이 위쪽이 익산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그죠? 여기는 오산면 여기 나오죠? 오산면이고 여기가 김제인데 여기 보면은 저산평양 이루어졌죠. 지금도 보면 이 단계산이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는 게 요 일대에 비행장이 세워졌다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찾아본 것 중에서 이렇게 이리 에어필, 이리 비행장 요런 지명에서 이렇게 표시된 지도가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지금까지 옛날 서문성 교무가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에 이리 비행장이 있었다. 요게 이제 저희 교단에서 유일한 기록인데, 왜냐하면 그 동네 저도 지금 동네 분들 막 들어오면 있었다는 그 고증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이게 이 기록이 아마 현재까지 유일한 기록인 것 같고요.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이게 뚝 위에 동자마을이라고 써졌어요. 앞에도 동자마을 있어서 항상 가면 앞에 마을에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없다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 죽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요게 지금 당제산이에요. 요게 옛날엔 여기까지가 다 물이 들어왔어요. 뚝을 막으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 정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내려가지고 지금 보화당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이렇게 보화당으로 가는 루트가 이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지도는 좀 다른 또 지도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걸 기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종사님께서 여기 다리 표시 있죠? 여긴 철길이고 이 길을 엄청 많이 다니시죠? 대종사님이 전주 갈 때 온갖 걸 갔을 때 이 철길을 따라가시는데 여기 이 다리 이게 망경교예요. 망경교가 1928년에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구 건설하고 몇 년 뒤에 건설되는 거죠. 1924년 총구 건설되니까. 근데 망경교 전에 융희교라는 게 이 일대 또 있었어요. 이 직관공사 하기 전에 융희교. 근데 그 다리는 1913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융희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산 서중환 선생님이 총두 건설할 때 자전거 타고 여기를 넘나다니면서 총두 건설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교단의 이 망경강에 융희교와 망경교를 우리가 기억해요. 지금 망경교는 지금 이렇게 다리가 지금 가운데는 폐쇄되고 시작점만 조금 남겨놓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망경교도 사실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대종사님과 그 초창기에 그 엄청난 선진님이 다녔던 우리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거라는 소리를 못 해버리면 여의도 비행장 우리 거예요. 가서 이거 대종사님이 세상에 누구도 설법하지 않는 비겁하지 않는 행동할 수 있는 신고를 올렸던 우리 거예요. 우리 걸로 점치고 꼭 순례를 해주시고 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